오늘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 엠팍의 해킹 사태와 김만배 씨 녹취 파일에 대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저녁 9시 40분에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이 최초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언론에서 이미 인용 보도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2시 58분에 엠팍이라는 국내 5대 커뮤니티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곳에 화천대유는 윤석열의 봐주기 수사가 시작, 이런 제목의 게시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그 게시물을 누르고 들어가서 추천을 누르려고 하니 본인의 계정으로 이미 추천이 눌러져 있다는 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2분에 사이트 운영자가 엠팍이 해킹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 고발 계획을 조치 중이고요.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에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이트는 추천이 무려 오늘자 12시 40분입니다. 2330개로 되어 있는데요. 5일간 평균 엠팍의 1일 최다 추천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329개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추천이 일어났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엠팍에 들어가셔서 어떤 게시물을 보고 추천을 누르시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함수 호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함수가 서버에 가서 이 게시물 아이디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천이 등록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함수에다가 여기서 원하는 화천대유는 윤석열의 봐주기 수사가 시작, 이 게시물의 아이디가 강제적으로 웹 해킹으로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팍에 있는 다른 게시물을 보다가 추천을 눌려도 자기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화천대유는 윤석열의 봐주기 수사가 시작, 이것에 대한 추천이 강제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사이트에서 추천이 이렇게 커지니까 언론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요. 관련된 기사에 지금 2만 건 이상 댓글이 달리고 있고요. 추천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누른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보통 정치 뉴스는 40대, 50대 남성들이 보시는데요. 이 급등하고 있는 추천수의 대상자는 20에서부터 40의 남녀가 균등하게 추천을 누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웹 해킹, 사이버 공격입니다. 특정 정보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노출시켜서 그것이 만약 진실인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심리적으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유도하는 사이버 심리전입니다. 또한 뉴스타파에서 발표한 영상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1차 정확히 5군데가 편집을 시도했다라는 것을 찾아냈고요. 그 편집의 의도가 정확히 뭔지 지금 정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행동을 시작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대선에 임박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있지도 않은 불리하고 악의적인 댓글이 전국에 만 하루도 안 돼서 전체적으로 전파되고 이것에 대한 주목도를 끌어서 언론이 관련된 보도를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것이고요. 대선 당일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계속 조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그러면은 그 사이버 공격이 좀 민주당 측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민주당 측과 크게 관련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측에서 이 공격을 진행했다라고까지는 아직은 확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드루킹 사건이 터졌을 때도 대한민국의 공당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지금 대선이 임박해서 굉장히 쉽게 구하지도 힘든 녹취 파일을 입수할 수 있는 집단이 그 후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편집을 해서 소위 말하는 좌표를 찍어서 만 12시간도 안 돼서 전국을 도배하면서 이슈화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주는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조직이 함께 움직여야지 이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이거나 언론 상황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이게 급등을 하더라도 그것이 언론을 받아서 릴레이를 하려면 기본적인 마중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이 한두 개 받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추천 댓글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4050이 아니라 2030의 계정들이 동원됐다는 것은 사이버상에서 특이 상황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권영세 본부장님도 짧게 한 흔적이 좀 많다고 하셨고, 보원님도 지금 편집의 흔적들이 좀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이게 뉴스타파에서 조작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세요. 편집을 한 것은 분명한데요. 편집의 의도가 다양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핵심적인 내용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줄이는 과정도 편집일 수 있고요. 아니면 상이한 녹취 파일 2개를 붙여서 내용을 만드는 것도 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녹취 파일들을, 이런 파일들을 짜집기를 하면 음성 파일에 파형 변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2차 검증을 전문가들이랑 하고 있고요. 나오는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 왜 그렇게 생각했고 어떤 것이 추측되는지는 다 언론에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15분 분량 중에 5분 내에 의원님 아시겠지만 제3자가 낄낄거리는 소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편집뿐만 아니라 배경음이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는 대화의 배경음이 다릅니다. 물론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또 말씀 주시니까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검증이 다 끝나면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늦지 않은 시간에 좀 부족하더라도 검증된 것들은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사실 이 뉴스를 접하고 너무 놀란 게 이런 악의적인 집단적인 행동을 특정 사이트를 해킹해서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선 이틀 전인데요. 정말 경종을 울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루킹에 이어서 점점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운영하고 있는 크라켄이라는 인위적인 댓글을 다는 것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확히 2번의 인터뷰를 하면 블랙리스트에 있는 팀들이 바로 멈춰버립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고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사이에 정확히 11일 동안 멈췄고요. 다시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악의적인 계정을 저희가 그날 두 번째 인터뷰에서 오픈한 겁니다. 기자회견 하고 오후에 공개된 계정들은 다 활동을 멈췄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오픈하지 않은 블랙리스트에 있는 계정들도 다 멈췄습니다. 이 말은 그냥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지하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실시간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